자동차 썬루프 같은 옵션이요, 딜러나 주변 사람들이 필수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야 중고 가격 방어된다고. 근데 말이죠, 이거 완전히 낚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땐 썬루프 있는 게 비싸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아니거든요. 사실상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거의 조삼모사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야 유튜버야, 그게 뭔 헛소리냐 하실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왜 썬루프가 필요 없는지, 또 썬루프 같은 무쓸모 옵션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보험을 하나 들게요. 썬루프를 실제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썬루프 옵션을 고민하실 분들은요, 바로 썬루프가 있어야 중고 가격이 올라가지 하시는 분들, 즉 썬루프를 중고 가격 때문에 넣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아니 유튜버야, 실제로 썬루프 있는 차가 더 비싸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게 맞아요. 실제로 N카나 K카 들어가 보면요, 그런 차들이 더 비싸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보통 중고로 많이 나오는 차들은 출고하고 5년 정도 된 차들인데요, N카에서 이 정도 컨디션에 썬루프만 있고 없고인 차들의 매입가를 보잖아요. 그럼 꼴랑 4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보통 차 살 때 썬루프 옵션이 12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8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즉 앞에서 봤을 땐 썬루프 있는 게 40만원이 비싸지만 따지고 보면 80만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거기다 썬루프 관리 못해서 찌그럭거리는 소리까지 난다? 그럼 오히려 감가 대상이 돼버려요. 가격 방어 때문에 억지로 넣었는데 오히려 손절 쳐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썬루프 80만원 날리는 건 약과거든요. 어쨌든 40만원이라도 건지잖아요. 진짜 무서운 옵션들은요, 중고차 딜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사장님, 이런 거 요새 기본이라 가격 안 쳐드려요 라고 해요. 아니 몇십에서 몇백 주고 넣은 옵션이요, 5년 뒤에는 기본이라면서 10원짜리 하나 못 건지는데 이건 뭐 제조사한테 낚시당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옵션들이요, 처음에 나올 때 제조사에서 화려하게 홍보를 엄청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빌트인 캠인데요, 이거 처음에 블랙박스 지저분하게 안 달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음성 녹음도 안 되고 용량도 꼴랑 32기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60에서 70 정도였는데 요즘엔 성능 올렸다고 100이 넘어가요. 이런 걸 5년 뒤에 차 팔 때 딜러가 보고 와, 블랙박스 순정으로 다셨네요? 50만원 더 드릴게요 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고차 시장에서 블랙박스는 그냥 달려있으면 좋은 소모품이에요. 더군다나 싸제로 20만원이면 훨씬 좋은 거 다는데 말이죠. 저걸 달면 제조사 마케팅에 속아서 100만원을 쓰는 거고요, 80만원은 제조사한테 기부해버린 거죠 뭐. 또 이런 느낌의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키거든요. 이게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부분에 혹해요. 또 가격도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나름 합리적이고요. 근데 이거요, 오류가 꽤 많거든요. 좀 추운 겨울에 NFC 인식이 안 돼가지고 문 앞에서 10분씩 차랑 싸우시는 분들 꽤나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못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 키를 가방에 따로 넣고 다녀요. 자율주행차를 샀는데 불안해서 핸들을 계속 잡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죠. 또 이 디지털 키가 결국엔 계정 기반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나중에 차를 팔 때 명의 이전을 하고 설정 초기화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딜러들한테는 거의 7대 불가사의급이에요. 거기다 이게 명의를 이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차주가 바뀌면 시스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빌미로요,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아가요. 그럼 여기서 아니 유튜버야, 그 돈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요, 맞는 말이에요. 저 돈은 중고차 구매자가 내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빠꼬미 중고차 딜러들이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사장님, 이거 다음 사람이 쓰려면 앱 가입비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계정 꼬여 있으면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만 더 뺄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5년 뒤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2년만 지나도 버벅거려서 새 폰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다르겠어요? 자동차 시스템도 노화가 돼버려서 맛이 갈 거고요. 또 5년 뒤에 나오는 새로운 폰이요. 저 오래된 시스템과 호환이 될까요? 당연하게도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진 않잖아요? 결국엔 인식도 안 돼서 쓰지도 않는 계륵 같은 옵션이 돼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 유튜버야 그럼 그냥 깡통을 사라는 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 되었든 실생활에서 유용한 옵션은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딜러들이 매입할 때 오히려 눈독을 들이고 가격을 못 깎는 옵션이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옵션은 중고 가격 방어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타는 내내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는 옵션도 있거든요. 이런 옵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거 넣으려면 150에서 200 정도 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괜히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나는 운전 잘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요, 운전 실력 때문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옵션이 들어가는 순간 보험료가 즉시 할인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보험사가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보통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20대 초중반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비싼데요, 반대로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차는 보험료를 깎아준단 말이죠. 실제로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전방 충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기능이 있는 차들은요, 매년 보험료를 5에서 10%까지 할인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저 옵션이 있는 차를 5년 탄다? 그럼 옵션 값의 상당 부분을 앉아서 환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 차들이요, 딜러들이 에이 사장님 요즘 크루즈 컨트롤 없는 차를 누가 가져가요 하면서 가격을 엄청 후려친단 말이죠. 썬루프는 없어도 팔리는데 ADAS 없는 차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즉, 이 옵션은 마치 우리 원룸 같은 거 계약할 때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결정적으로요, 사고 한 번만 막아도 본전 뽑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운전하다가 살짝 졸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앞에 차 살짝만 콩 박아도요, 수리비 얼마 나오는지 다들 아시죠? 범퍼랑 센서 조금 갈면 200은 우습게 깨지는데요, 이 옵션이 있어서 그런 사고를 막았다? 그럼 사실상 200 번 거나 다름이 없어요. 또 이런 옵션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HUD거든요. 보통 이거 넣으려면 100 이상은 줘야 할 건데요, 과연 이게 저 가격을 주고 넣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좋은 점부터 말해볼게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린다고 했을 때요, 내비 본다고 시선을 딱 1초만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28m를 앞을 안 보고 가는 거, 즉 28m를 눈 감고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숫자로만 봐서요,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긴 건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층의 베란다에서 밑에 1층을 본다고 생각하면요, 거의 모든 물건이 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리를 눈 감고 1초 만에 이동한다? 그럼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실제로 HUD를 쓰면요, 전방 주시 태만 사고가 20%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안전면에선 확실히 값어치가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 값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좀 비싼 차 살 때요, 보통 딜러들이 나중에 팔 때 HUD 없으면 안 팔려요 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딜러 말 믿고 HUD를 넣을 거고요. 뭐 물론 저 옵션이 있으면요, 실제로 팔리기는 빨리 팔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불한 옵션 값 100만 원이요, 5년이 지나면 30만 원도 못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0만 원은 공중분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리창 값이거든요. 여기서 아니 유튜버야 유리창 값이 다 똑같지 뭔 소리냐 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HUD가 있는 차들은 말이죠, 상이 맺히게 하려고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은 전용 유리를 쓰거든요. 일반 유리는 40이면 갈걸 HUD 전용 유리는 100에서 120 정도는 줘야 갈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돌빵 맞아가지고 금 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서 억울해 죽겠는데 또 금 간 부분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100 정도를 주고 전체 유리를 다 갈아야 하는데요,
뭔가 약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기도 하단 말이죠. 아무튼 HUD는요, 나는 돈보다 안전이 1순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옵션이에요. 근데 나중에 팔 때 돈 더 받으려고 억지로 넣으시려는 분들은요, 그 돈 아껴서 차라리 기름을 넣으시는 게 더 경제적인 선택인 거죠. 오늘은 여러 가지 자동차 옵션 중에서요, 중고차 사이트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옵션과 무쓸모 옵션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옵션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 같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쓸수록 수명이 깎이는 소모품이거든요. 어떤 옵션이 있다고 중고값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차를 며칠 정도 빨리 팔리게 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지금 만나신 이 영상이 제조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관련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통풍 시트나 열선 핸들처럼 할 때는 돈을 못 받아도 안 넣으면 후회하는 역체감 옵션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